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39억 원을 투입해 진천천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서 수달을 비롯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유지용수를 구하지 못해서 진천천 상류는 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썩은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천희열 기자입니다. 도원지 아래 생태하천입니다. 폭이 넓은 곳은 10m 정도 되는데도 물은 온데간데 없이 마른 하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바닥에 깔아놓은 돌만 휑하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간히 흐르는 물은 졸졸 시냇물 수준입니다. 물이 고여있다 보니 하천은 이렇게 물이끼로 뒤덮여 있다시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류에서 물을 끌어올려 내려보낸다는 말만 들었지 그 이후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몸물이 며칠 전에는 한 열흘 내려갔더니만 어느 한날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덥기도 돌 깔아놓은 덥기도 더운 데다가 찌저거리 한물이 나가니 냄새도 나고 주민들이 여기 안 좋지. 달서구는 지난해 도원지와 진천천, 달성 습지를 연결하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총 연장 10.8km 구간의 생태축을 연결해 단절된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수달 등 동물의 이동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완공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직 유지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는 망각한 채 서둘러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더 씌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사업이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의 선후 관계에 대한 계획 부족과 비현실적 행정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이 아닌 실제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이 절실해 보입니다. 달서구는 현재 추진 중인 상하로 입체화 도로공사가 완공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유지용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말쯤 상하로 입체화 사업이 혹은 2026년 초쯤 끝나는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조금씩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뤄져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2027년 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거만 이제 공사되면 거기서 이제 지하 용수를 땡겨오기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의 핵심은 유지 용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하천을 따라 다닐 텐데 이를 몇 년 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사업을 마무리한 달서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해외 출장을 갈 때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기업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요. 이 같은 애로 해결을 위해 대구공항의 국제 노선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기업들이 대구공항 국제 노선 부족으로 해외 비즈니스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기업 445개소를 대상으로 해외 비즈니스 출장 애로사항을 조사했더니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 약 70%가 해외 출장 관련 개선사항으로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충을 꼽았고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인천공항 연계 교통 개선 순으로 원했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출장 시 이용하는 공항은 인천공항 57.6%, 대구공항 22%, 김해공항 1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 이용이 많다 보니 현재 하루 한 편 왕복 운항하고 있는 대구 인천간 항공편 증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4%, 인천공항 KTX 직행 노선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91.6%에 달했습니다. 해외 비즈니스를 위해 대구공항에 신설되길 원하는 직항 노선으로는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베이징이 각각 35.6%로 가장 많고 베트남 호치민 29.2%, 일본 나고야 25.2%,
싱가포르 20% 순이었습니다. 대구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국제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8%에 이르고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과 주차공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의 원활한 통상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제노선 신설과 대구 인천 간 항공변증편, KTX 인천공항 직행노선 재개 등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신설되길 원하는 국제노선으로는 미국 LA라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고 뉴욕, 프랑크푸르트, 파리, 두바이, 뉴델리 순으로 꼽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죠. 식약처가 생활하수 속 마약 성분을 분석했는데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경기 시흥 지역의 필로폰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흥시가 경찰과 협력해 단속과 예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윤주 기자입니다. 식약처가 지난 5년간 전국 34곳을 조사한 결과 시와 하수 처리장이 필로폰 검출량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추정 사용량은 1000명당 하루 평균 103.59mg, 전국 평균 17.93mg보다 무려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시화 하수 처리장은 외국인 밀집 지역인 시화공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 12곳을 추가 조사했더니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전국 평균보다 141%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 사용량이 많았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마약 사용 추정량은 매년 감소하면서 2020년 하루 평균 31.27mg이던 수치가 지난해엔 절반 수준인 15.89mg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2020년에는 하루 평균 173.04mg, 2023년에는 69.15mg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검출됐습니다. 시흥시가 외국인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마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이제 그 협의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도 같이 모니터링하고 같이 또 현장도 둘러보고 해야만이.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이나 유동인구, 주거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외국인이 많다라고만 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소득 수준도 있을 것이고요, 남녀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나이, 연령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사실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제일 이제 쉽게 눈에 보이는 그 외국인이 많은 지역인 것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흥시는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마약 예방과 교육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특별히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남부지방의 장마는 이미 끝났다는 기상청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상관측 사상 역대 2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됐는데요. 이제 남은 건 불볕 더위뿐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도를 웃도는 한낮 대구의 한 공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늘 한켠에 앉아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 하루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던 이곳은 평소보다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래 막 쪄부는 느낌 들어요. 온몸에 그냥 햇빛이 막 이래 너무 더워서. 예, 다 젖어요. 다 젖어 목 끼고 물이 줄줄 손수건 이거 말고 또 손수건 안에 한 개씩 담아가 댕기잖아. 눈에 이래 들어가면 이제 눈이 자꾸 따가워 안 되겠어. 눈에 땀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달 20일부터 대구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됐지만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된 이후 지난 1일까지 내린 비의 양은 단 91mm, 평년의 거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대구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단 12일,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역대 2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평년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으면서 현재 제주도와 남부 장마는 종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지금 6월 달 7월 1일로 오면서 북서쪽으로 완전히 밀려난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장자리로 남서풍 유입되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건 길고 더 강력해진 폭염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푹푹 찌는 더위가 반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이 폭염 영향 예보에서 경고 수준의 저희가 영향 예보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축적이 될 경우에는 위험 수준까지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과 2018년과 같은 폭염이 나타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온열 질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당분간 대구 지역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런 기후 위기 속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쪽방 주민들인데요. 역대급 무더위에 심리적 체념 상태에 빠진 쪽방 주민들을 우성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은 오후, 쪽방 주민들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디고 있는지 대구 칠성동 쪽방촌에 가봤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주민이 선풍기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창문 커튼을 열어 젖히니 바깥에서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선풍기 바람마저 뜨거워 방 안의 열기를 끌어올립니다. 햇빛이 여기 바로 돌아봅니다. 낮에 오후쯤 되면 선풍기만 가지고 한 대가 안 되고 두 대를 지금 사용하는 거죠. 한 대 열라면 한 대가 또 돌리고. 일주일 넘게 지속된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경북대 연구팀의 쪽방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대구 지역 쪽방 실내 평균 온도는 32.1도, 최고 40.1도에 이르고 열대야 기간 평균 수면 시간은 4.2시간에 불과합니다. 여기 지금 완전 지금 머리도 띵합니다. 한두 시간도 잠깐만 눈붙이다 뜨고 그런 거지. 온열 질환을 비롯해 건강과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도 없어 그저 빨리 무더위가 물러가길 바랄 뿐 사실상 체념한 상태입니다. 에어컨이 없는 쪽방이 대부분이지만 에어컨이 있더라도 월세와 빠듯한 생활비에 전기요금이 부담돼 거의 틀지도 못합니다. 방세도 부담이지만 거기다 전기세 5만 원까지 이제 올려서 받으면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에어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집에서 누워 계시다가 온열 질환 때문에 119에 실려가셔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고령에다가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안부를 묻거나 이런 사람이 없고 가족과 단절되어 있으면 이제 고독사나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후위기로부터 쪽방 주민들의 안전은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 이런 방을 떠나려 하면은 주택공사에서 보증금 230이나 이런 게 해야 된다 하거든요. 그런 걸 좀 감해주든지. 당연히 이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200만 300만 어디서 나옵니까? 주거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기후위기. 정부와 지자체의 근본적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소하다고 자칫 놓쳤다가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 속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생활 정보 몇 가지를 강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면서 일상에서 더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닌 오히려 작은 부분인데요. 사소하지만 방심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등산하는 분들이라면 시원한 약수에 손길이 가실 텐데요. 무심코 단 한 모금 들이마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지하수에 예여신이아균 등 병원성 미생물 번식이 급속도로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육회나 익히지 않은 해산물 등 날것, 어패류 섭취도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씻어 섭씨 85도 이상에서 1분 넘게 가열하고 육류 역시 안쪽까지 완전히 익혀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싱해 보인다고 방심했다가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의 세균성 식중독 위험을 놓칠 수 있어서입니다. 우리 집은 아니겠지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실외기 화재입니다. 열이 잘 빠져나가는 환경인지 실외기 상태를 점검하는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통풍을 방해하지 않는 실외기 덮개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겁니다. 실외기에 이물질이 쌓이면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오르고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열 교환기의 경우 물 세척도 가능하지만 핀을 변형시킬 수 있어 적당한 압력으로 조심스럽게 뿌려야 합니다. 알고 있지만 방심하기 쉬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달서구가 10억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개장한 체험형 레저 시설이 석 달 만에 돌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운영을 맡은 위탁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를 했는데요. 철저한 사전 준비 부족이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남쪽 광장에 조성된 테마파크입니다. 32m 곡선형 짚라인과 9m 자유낙하가 포함된 하이로프 존과 높이 8m의 개별 코스를 갖춘 클라이밍 존으로 구성돼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체험형 레저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시설이 개장 석 달 만에 돌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용산역 테마파크에는 이렇게 임시 휴장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휴장에 들어갔으니 벌써 한 달 넘게 운영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산역 테마파크는 달서구가 10억 원을 투입하고 대구교통공사가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기로 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운영난을 겪던 위탁업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실제로 인건비도 인력 배치해야 되는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교통공사에서는 임대료도 일부를 받아가고 있고 위탁 운영사에서 받고 있고 나머지 운영사에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 대구교통공사 측은 BTV에 불황과 경기 부진의 여파로 현재 용산역 테마파크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운영업체 선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용산역 공간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당시만 해도 이 테마파크는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지하철역이라는 뜬금없는 장소에 이런 커다란 거금 들여가지고 이렇게까지 한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그냥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즐길. 달서구 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역 테마파크 운영 중단 사태는 사전 검토와 준비 부족으로 인한 안일한 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쾌적한 공간과 여러 가지 편을 위해서 제공하는 이런 홍보 차원에서 공공성을 차원에서 해야 되지 이걸 내가 수익을 위해서 위탁했다는 데서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산역 테마파크의 운영 실패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쫓다가 벌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원래 취지를 되살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오는 25일과 26일, 28일 사흘 동안 여름방학 세계 문화체험 학습을 운영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세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루에 150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어보거나 필리핀 전통놀이 티니클링과 밤부 PT를 체험할 수 있고 아메리칸 쿠키 만들기, 러시아 마트료시카 만들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은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학교지원센터가 당직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당직 경비원 10명, 환경미화원 19명으로 대구 지역 학교 또는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지원자는 학교 또는 기관 중 한 곳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고 직종 간 중복 지원도 할 수 없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 오후 5시까지로 채용 공고문은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지역의료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고자 3년간 5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경북대병원은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5개 기관에 선정돼 연구비 9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바이오 클러스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에서 임상 상용화로 이어지는 융합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달서구에서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참여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1,410kg의 깍두기 김치가 노인 홀로 계신 47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영어 캠프를 진행합니다. 초등 영어 캠프는 27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중등 영어 캠프는 20일부터 캐나다에서 각각 시작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제16회 대구 진로진학 박람회에 참가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받습니다. 박람회는 18일과 19일 대구 엑스포에서 열리며 신청은 10일까지 대구 진학진로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직장인들이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지하철 안전교육을 위해 평일 야간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지하철 내부를 재현한 공간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긴급 상황에서의 탈출을 체험해봄으로써 비상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